인간은 언제부턴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 초인적인 영적 존재를 느껴왔다. 태어나고 죽는 생과 사의 불가사의로부터 일식과 월식, 천둥, 번개 등 신비스럽고 두려운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반드시 초인적인 영적 존재, 즉 신이 있으며 따라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신을 잘 받들어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믿어왔다. 또 신을 받들기 위해선 신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으며 이에 무당이 생겨나게 됐다. 우리는 이를 원시 종교, 영어로는 애니미즘이라 부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일대의 애니미즘을 특히 샤머니즘, 즉 무속이라 부른다. 결국 무속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으며 불교가 들어오기 전인 4세기까지 무속은 우리의 유일한 민족 신앙으로서 특유의 종교적 형태를 갖추며 발전해왔다. 이 같은 무속의 역사성은 옛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의 신라 제2대 남해왕조에는 남해왕은 차차옹이다. 차차옹이란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무당들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무당, 즉 차차옹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고 기록돼 있다. 남해왕에 관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무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아울러 고려 말의 유학자 이규보는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늙은 무당의 방에는 무신도, 즉 신의 그림이 걸려 있고 장단에 맞추어 격렬하게 뛰며 신의 말을 전한다고 묘사해 오늘날의 굿이 이규보가 살펴본 700년 전의 굿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같이 수천 년 동안을 우리 민족과 함께 이어져 온 무속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무속 가운데 굿은 그 짜임새나 내용으로 볼 때 무속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굿에는 우선 무속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원시적인 종교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무속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신과 무당과 단골이라 불리는 일반 주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굿은 사상과 신과 사제와 신도 등 종류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굿을 무교라는 종교의 신앙 행위로 보는 것은 물론 한때는 무교가 매우 강력한 종교였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랜 그 샤머니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민들이 종교를 할 것 같으면 이제 불교와 샤머니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은 훨씬 폭넓은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 현대 와서는 과학 문명 또는 서구의 새로운 물질 문명 영향도 받고 에일의 종교 영향도 받아서 지금은 쇠퇴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어서는 거의 한국 사람이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종교였다고 우리가 단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촌 주민들의 생활 공간은 아직도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무속을 공간적인 단위로 살펴보면 나와 내 집, 우리 마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나에 관련된 무속은 출생과 죽음에 관한 것들로서 태어나면 삼신 할머니에게
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빌고, 죽어서는 직관이 고른 명당 자리에 장례를 치른 뒤 소상, 대상, 탈상, 제사 등의 의식을 갖고 조상의 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대청의 성주신, 안방의 삼신, 마당의 터주신 등 가중 8신, 즉 집안의 8신을 위해 일이 있을 때마다 고사를 지내 가족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한다. 또 나와 내 집이 포함된 마을에는 동구에 장승이나 선앙당을 세워 잡귀와 액을 물리치며 뒷산에는 산신당을 세워 수호신이 마을을 지키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무속적인 풍습들이 과연 무속 그 자체인가 하는 것이다. 무속적인 여러 풍습들은 이제 민속이 돼버렸다. 따라서 무속과 민속과의 차이, 즉 무속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 무속은 역시 어떤 형태로든지 신이 들려서 나 외에 신의 의사를 내가 반영하려고 그 신의 의사를 통해서 치병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려고 하는 형태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오랜 전통 속에 있는 종교 양태 중에서 무속은 분명히 신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입니다. 결국 무속에선 인간이 무당을 통해 신과 교류한다는 종교적 의미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앞으로의 무속은 무당과 신, 그리고 무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굿,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굿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300이 넘는다. 이처럼 굿의 숫자가 많은 것은 같은 내용의 굿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제수굿, 병굿 등 굿의 목적에 따라 이름이 모두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굿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줄잡아 12종류가 되는데 가정이나 개인의 재수를 비는 재수굿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굿, 그리고 무당이 되기 위해 신내림을 받는 내림굿, 무당이 그들의 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신굿,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굿,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용궁굿 등 6종류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5월 12일) 취재팀은 꽃맞이 굿이 벌어지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처녀 만신집을 찾았다. 꽃맞이 굿이란 서울 경기 지역의 무당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진적, 즉 신굿의 일종으로 봄에 하는 진적을 꽃맞이 굿, 가을에 하는 진적을 단풍맞이 굿이라 한다. 또 만신이란 서울 경기 지역의 무당들이 그들 스스로를 일컫는 이름이다. 처녀 만신 이미숙 양은 올해 23살로 13년 전인 11살 때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됐으며 어머니도 같은 무당이다. 따라서 아현동 처녀 만신집의 꽃맞이 굿은 두 모녀의 공동 신굿이다. 굿을 도와줄 보조 무당으로 뚝섬 만신과 박수, 즉 남자 무당인 임기욱 씨를 초청했으며 2명의 제비, 즉 악사도 함께 불렀다. 상차림을 마치고 두 모녀의 정성을 신에게 전해줄 천존기를 지붕에 올린 뒤 굿은 주당 물림과 부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인정정을 물려주시고 부정을 선치해 주소서.
무당 물림과 부정이란 굿을 시작하기 전 방 안에 있는 나쁜 귀신을 내쫓는 의식으로 무당 한 명이 장구를 두드리며 부정을 물리쳐 달라는 타령조의 무가를 부른다. 굿에선 이를 부정거리라고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굿은 부정거리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며 대개 12거리로 구성돼 있다. 물론 매 거리마다 붙여지는 이름이 달라진다. 이제 본굿이 시작됐다. 이미숙 양은 입고 있던 흰 치마 저고리 위에 빨강색 호구 치마와 흰색 장삼을 껴입고 가사를 두른 뒤 고가를 썼다. 스님들이 입는 옷이다. 굿에서는 이를 불사거리라 하며 이 거리에선 문 밖에 따로 차린 음식으로 가망신, 즉 예전에 죽은 높은 무당을 달랜 다음 물동 위에 올라서서 천국맞이를 한다. 천국맞이란 칠성과 제석신으로부터 영험한 능력을 받기 위한 의식이며 이때 이미숙 양에게는 칠성과 제석신이 내려와 공수, 즉 신의 말을 전했다. 공수를 할 때에는 비록 어머니라 해도 딸에게 존댓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딸의 말이 아니라 딸의 몸에 실린 신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당이 몸으로 신을 받아 그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를 신내림 또는 신들림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들린 무당의 말과 행동은 곧 신의 말과 행동이 된다. 천국맞이가 끝나면 불사옷을 벗고 빨강색 호구치마를 부채에 얹어 얼굴을 가린 뒤 호구거리를 시작한다. 여기서 호구란 몽고군의 침략으로 원나라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을 뜻하며 이를 달래는 의식이다. 호구거리에 이어 이미숙 양은 이제 본격적으로 몸주, 즉 자신의 신을 몸에 받아 그들로부터 공수를 받아낸다. 이 의식을 산바락이라고 하는데 이 양의 몸주신으로는 대신 할머니, 용궁 부인, 산신도사 할아버지가 있고 대신 할머니는 높은 무당이 죽어서 된 신, 산신도사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죽어서 된 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미숙 양에 이어 어머니의 산바라기가 계속된다. 어머니는 대신 할머니 다음 시아버지인 산신도사 할아버지를 받는 대목에서 시아버지의 고풀이, 즉 한풀이를 한 다음 공수를 내린다. 어떤 놈을 줘야 눈빛들만 어떤 놈 아우시지 않다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앞을 봐도 불쌍해. 여기서도 우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이미숙 양의 할아버지이다. 남이 손가락질 손가락질하는 인간이 다 있어. 지금까지 두 모녀의 굿거리에서 주목할 것은 매번 신이 내릴 때마다 갈아입는 다양한 옷과 타령조의 노래인 무가, 그리고 방울부채 등 손에 쥐는 무구들이다.
대신 할머니는 노랑색 몽두리에 방울과 부채, 계룡산시는 홍철릭의 길지라 불리는 흰 종이, 그리고 신장은 남색 전복의 번거지 차림으로 내리는 신에 따라 옷과 무구가 바뀌고 부르는 무가의 내용도 틀려진다. 여기서 우리는 무복과 무구가 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며 무가는 신의 노래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산바라기에서 몸주신을 차례로 받은 두 모녀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물리치기 위해 천기 벗김이 이어진다. 여기서 감색 보자기는 나쁜 애기며 이를 벗기는 것은 애군을 벗겨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천기 벗김이 끝나면 뚝섬 만신과 임박수가 나서서 제당맞이와 본향 이렇게 두 거리를 맞는다. 제당맞이란 서울 인왕산 선바위 위에 있는 장군에게 굿한다는 허락을 받아 영험한 산신을 모시는 의식이고, 본향이란 고향 산천의 신령과 이미숙량의 조상인 말명신들을 불러서 대접하는 의식이다. 본향에 이르러 꽃맞이 굿은 5째 거리가 된다. 그런데 굿거리는 어떤 이유에서 12이란 숫자로 짜여져 있는 것일까? 고대인들의 의식은 세시에 있어서 12달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대 타초에 우리가 12달을 지나면 1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순환의 의식. 그 순환 가운데 12를 하나의 마디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점에서 12번 만월을 겪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든가 12달을 겪으면 1년이 된다든가 하는 하나의 자연 변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단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농학에서도 12차 농학이 되고 무단 구세에서 수 12이 되는 것이고 서양 사람도 한타라는 것은 한 단위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2거리 12마당을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든가 완전히 12를 지나야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속 신앙에서 12도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상산거리는 굿이 시작되고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상산거리를 장군거리 또는 최영장군 혼대거리라고 부른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 무당들이 받드는 상산이 황해도 개성의 덕물산인데 그곳 사람들이 최영 장군을 상산의 신령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상산거리가 계속되는 동안 한쪽에선 작두를 간다. 드디어 작두 별상거리가 시작됐다. 별상이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났거나 왕이 되지 못한 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 등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미숙량은 별상신의 도움으로 작두를 타기 때문에 꽃맞이 굿은 별상거리에서부터 절정을 향한 흥분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뚝섬 만신은 이미숙량이 입을 장군복과 작두를 별상신에게 바쳐 작두 타기에 성공을 빈다. 이 작두를 탄 사람들은 작두에 올라서게 되면은 황홀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그 작두에 탔어도 그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작두를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작두를 탈 때는 그야말로 황홀경에 이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군복을 입은 이미숙량이 뛴다.
드디어 별상신이 내린 것이다. 별상 칼을 던진다. 이때 칼끝이 밖으로 향해야만 작두를 탈 수 있다. 작두별상님 수원대목안에 투지대왕 서자대군 양전별상 별상님 수리해서 동원계좌 잘 불리고 이름나게 도와주마 촬영나게 도와주마 끄내기 좀 이렇게. 애게 조심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양은 집에 찾아온 단골들에게도 즉석에서 점을 쳐준다. 단골들은 작두탄 무당의 점이 용하다고 믿고 있다. 작두를 잘 탔는가, 또 오늘 꽃맞이 신굿이 잘 됐는가 하는 것은 사슬 세우기에서 판가름 난다. 삼지창에 꽂힌 갈비 한 짝이 과연 스스로 설 것인가. 작두 타기와 사슬 세우기가 성공을 거둔 꽃맞이 굿은 이제 축제놀이 마당과 다름없다. 육선만신의 신명나는 대감거리가 굿판을 휘어잡는다. 대감은 호탕하고 너그러운 신이어서 술과 음식을 잘 먹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굿하는 집에 많은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이날 꽃맞이 굿은 대감거리에 이어 굿의 마지막 12번째 거리이자 뒷마무리에 해당되는 내전에 이르기까지 10시간 동안 계속됐다. (6월 3일) 취재팀은 안택굿이 벌어지는 논산군 두마면 금암리 이우재 씨 집을 찾았다. 안택굿이란 충청 지역의 제수굿을 말한다. 굿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당들의 손길이 바쁘다. 수박의 모양을 내고 참외와 사과는 이쑤시개를 꽂아서 올려 쌓는다. 안택은 가정의 재수를 비는 굿인 만큼 성주, 조왕, 터주, 삼신 등 집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들을 달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를 조왕 또는 조왕경이라 하며 부엌에서 진행한다. 조왕은 부엌 부뚜막에 있는 불의 신으로서 부정을 막아준다고 하며 따라서 조왕경은 서울 경기 지역 굿의 처음인 부정거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의 굿처럼 거리라고 부르지 않고 경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의 충청 지역 굿이 앉아서 경을 읽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이라 함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무가와 비교되는데 안택의 첫 순서인 조왕에선 태을 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조왕경 이렇게 4종류의 경문이 차례로 읽혀진다. 안택굿의 2번째 순서는 당산으로서 흔히 우리가 터주대감이라 부르는 터주신을 모신다. 여기서도 당산경의 앞에는 조왕경에서처럼 태을 보신경과 부정경, 축원문이 먼저 읽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택굿에서 우리는 굿을 진행하는 무당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모두가 평복 차림으로 종이 고가를 썼으며 둘째, 자리에 앉아 경을 읽으며 셋째, 스스로 악기를 두드리는데 악기는 북과 징으로서 장단이 거의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는 매 거리마다 옷과 모자와 방울부채 등의 무구가 바뀌고 서서 뛰며 공수하고 피리, 해금, 바라, 장구 등의 악기로 빠르거나 느리게 연주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굿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이 같은 차이에 따라 충청 지역의 굿을 안진굿, 서울 경기 지역의 굿을 선굿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굿의 형태는 안진굿과 선굿, 그리고 안진굿과 선굿의 혼합형 이 3가지로 나뉜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안굿이 시작됐다. 안택굿의 장소가 안과 밖으로 나뉘는 것은 신이 있는 장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조왕신과 터주신, 용왕신은 밖에 있는 신이고 안굿에서 모실 성주신과 삼신 등은 집 안에 있는 신이다. 안굿에서 처음 모시는 신 성주신이다. 성주에서는 역시 태을 보신경과 부정경, 축원문을 읽은 다음 성주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굿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하늘을 상징하는 병풍에는 옥황상제와 칠성 등 하늘신들의 이름이 적힌 위목이 붙여지며 땅을 뜻하는 굿상에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신장이 상의 가운데에 자리 잡는다. 신장의 왼쪽에는 성주와 삼신이, 오른쪽에는 터주와 굿하는 집안의 조상신, 그리고 잡신이 자리 잡는데 음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우재 씨 집의 안택굿에서 취재팀은 소중한 장면을 보게 됐다. 바로 성주풀이다. 성주풀이란 그동안 굿에서 모신 조왕, 성주, 삼신 등 집안의 8신과 조상신에게 굿의 정성이 어떠했는지, 따라서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를 묻는 과정인데 요즘의 충청 지역 안택굿에선 이 성주풀이가 사라졌다. 이때 정성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밤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매달아 만든 성주대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며 잘 받았다는 뜻을 나타내준다. 여기서 성주대를 흔드는 것은 대를 잡은 대잡이가 아니라 성주대에 내린 신이라고 믿는다. 인간 구설이면 인간 액살이면 자관제 구설이면 후에 쓰면 낭비 쓰면 자일시로 막을 테니 걱정 마라. 무상으로 대기할 테니 걱정 마라. 성주풀이가 끝나면 곧이어 신장가림으로 들어간다. 신장가림은 성주풀이와 같은 형식이며 여기서 대자비는 성주대 대신 신장대를 잡는다. 불러보시오.
신장은 옥황상제나 칠성처럼 도교에서 비롯된 이름이지만 서울, 경기, 충청 등 중부 지역의 모든 곳에서는 가장 활약이 많은 신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충청 지역의 안진굿에선 그 존재가 거의 절대적이어서 안진굿은 신장을 위한 굿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안진굿의 절정은 바로 신장 가림이며 이 대목에서 굿의 성패, 즉 가족들의 길흉 화복이 신장의 공수를 통해 가름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속의 철학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장 가림이 끝난 뒤 올해 54살인 차완희 보살이 머리에 홍띠를 두른 전복 차림으로 다시 신장대를 잡고 앉았다. 차 보살은 14년 경력의 무당으로 충청 지역에선 여자 무당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 부르는 이치와 같다. 차보살의 굿거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차보살의 옷차림이 서울 경기 지역 선굿의 신장거리에서 입는 신장옷이고 또 하나는 손에 든 무구가 신장대인 점이다. 즉 차보살이 지금 하고 있는 굿거리가 바로 신장가림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이는 차보살의 굿거리 바로 전에 이미 끝난 대목이 아닌가. 신장가림을 2번씩이나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최근 20년 사이에 일어난 충청 지역 안준굿의 변화를 보게 된다. 즉 차보살의 굿거리에 앞서 벌어졌던 성주풀이와 신장가림은 1970년대 이전의 형태로서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고 요즘에는 그 성주풀이와 신장가림이 한데 뒤섞여 차보살이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신장가림으로 변한 것이다. 또 예전의 성주풀이와 신장가림이 재현된 것은 이 씨의 어머니 박귀남 할머니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어야에 불로 가면이라 낚시밥 되고 산으로 가면 수비밥 되고 길로 가면 칠배 수비밥 될거 노님께 엉덩하고 굿하구나. 차보살의 굿거리에서 우리는 충청 지역의 안진굿이 신장가림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측면에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우선 무복이다. 안진굿에서는 원래 무복이 없었다. 그러나 차보살은 신장과 대감을 상징하는 전복과 쾌자를 입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선굿의 무복인 것이다. 다음으로 서서 뛰는 형태의 보살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전 안진굿에선 보살, 즉 여자 무당도 앉아서 경을 읽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서 뛰고 공수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만신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에 충청 지역 안진굿은 굿의 절정 부분인 신장가림이 서울 경기 지역의 선굿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법사가 경을 읽고 그 선거리는 이제 신이 내려서 신장대도 두고 춤도 추고 간단한 쾌자나 화릅 같은 것을 입고서 그 춤을 추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그 세습무가 약화되고 인멸되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대처 방안으로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굿의 그 비용도 절감이 되겠고 또 손쉽게 독경은 그 글만 알면은 읽을 수 있고 또 이런 그 경꾼들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이 독경과 절충돼 가지고서 무속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절충 안으로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죽으려고 하니 신장 찾고 대감 찾고 찾더니
오냐 미련아 차보살의 신장가림이 끝나자 꽃대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시경 박수의 대감거리가 시작됐다. 대감은 재물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호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굿을 하는 동안 줄곧 긴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충청 지역의 안준굿에는 원래 대감거리가 없었다. 따라서 김박수의 대감 역시 서울 경기 지역 선굿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성주풀이와 신장가림이 화려하고 빠른 선굿의 형태로 바뀐 것처럼 안준굿 전체의 짜임새를 지루하지 않게 꾸미기 위한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앞다리 상강은 어디 가고 어디 딸이 상강은 어디 가니? 야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앞다리 상강은 어디 가고 뒷다리 후각은 어디 가니? 덩덩덩덩덩 대감님 당신도 많으신 대감님. 충청 지역의 안준굿이 일부 선굿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최근 충청 지역에도 박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충청 지역의 남자 무당은 앉아서 경을 읽는 법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굿의 일부가 섞이면서 독경 위주의 법사보다는 행동적인 박수 쪽을 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물론 이때 박수가 되고자 하는 남자 무당은 신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신 경험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신통치 못한 남자 무당은 지금도 법사가 된다. 논산군 두마면 금암리 이우재 씨 집의 안택굿은 14시간 만인 6월 4일 새벽 2시에 끝났다. (6월 23일) 취재팀은 과연 충청 지역의 굿이 어느 정도나 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여군 내산면 중림리에 있는 장기의 보살집을 찾았다. 장보살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지 꼭 1년이 되는 애동기자, 즉 아직 배우는 과정의 무당으로서 이날 장보살은 신굿을 버렸는데 특별히 천재라고 불렀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신굿을 꽃맞이 또는 단풍맞이 굿이라 부르는 이치와 같다. 이날 천재에서 취재팀은 안준굿과 선굿의 혼합형으로 변해버린 최근의 충청 지역 굿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굿의 모든 과정에서 법사는 앉은 채 경문을 외웠으며 장보살은 강신, 즉 신이 내리자 서서 뛰고 공수를 했다. 또 법사의 옷은 예전 안준굿에서처럼 평복이었으나 장보살은 선굿의 무복 차림이었고 신을 모신 신당의 차림새도 서울 경기 지역 만신들과 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온 무속의 철학, 즉 현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속이 도태되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무속의 현실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보살은 이날 그녀가 내림굿을 받을 때 몸에 들어왔던 대신 할머니, 도사 할아버지, 옥황천존, 오방신장 등의 몸주신을 신굿에 초청했으며 1월 동자를 새로운 몸주로 받았다.
남자지? 우리 저자? 내가 여기다 데려다 놨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래야 살지? 내가 여기다 데려다 놨지. 아이고, 내가 누군데? 어디를 갖다 놔봐 내가 빠지나? 우리 저자? 무시하지 마. 내가 앞에 있단 말이야. 꽉 찼지 꽉 찼어. 걱정 마라. 우리 제자 두고 봐라. 내가 아주 예쁘고도 영감하게 싹 불려줄 테니. 아셨어요? 무시하면은 선생님도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는 무속을 무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이며 굿은 무속의 정수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종교 행위로서의 굿이 신을 불러 달랜 다음 인간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원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지닌 의식 또는 무의식의 원형까지를 단순히 미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일까? 작두에 올라서서 또는 죽은 남편의 넋을 받고 그들은 통곡했다. 우리는 그 울음의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